거시경제부터 코인장까지 지금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리플마저 고점에서 반토막이 나고 1.3달러에 묶여버렸습니다.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난리통에 무슨 투자냐? XRP 어차피 끝난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이 제일 시끄러울 때 진짜 큰 돈은 오히려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다들 비명을 지를 때 물밑에서는 전혀 다른 판이 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리플 쪽 흐름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은 희망회로 안 돌리겠습니다. 허황된 목표가도 안 던집니다. 대신에 지금 험한 국제 정세 속에서 왜 월가의 자금과 제도권의 자본이 리플 생태계를 은근히 선점하고 있는지 그 팩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 XRP 1000개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막연한 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흐름에 위에서 보자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혼란이 끝이 아닌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진짜 기회는 늘 이런 자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사업 전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가문의 비트코인 자산 선점 프로젝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다음의 계획까지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는 리플을 좋게 안 봤습니다. SEC의 소송이 터졌을 때 굳이 저런 리스크를 뭐하러 사냐 생각이 들었죠. 아예 관심 밖에 있던 코인이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에 비해서 중앙화 논란도 늘 걸렸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판이 뒤집히면 관점도 뒤집혀야 됩니다.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규제의 판도의 변화입니다. XRP의 발목을 잡아온 SEC와의 소송전은 사실상 끝물에 들어갔고 미국의 코인 정책의 기초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친코인 분위기가 제도권의 안으로 훨씬 깊게 들어왔습니다. 재무장관 입에서 규제 철폐성의 메시지가 나오는 흐름이면 이건 시장을 누르던 손이 슬슬 힘을 빼는 장면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순간에 거대한 자본은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에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은행권과 코인업계의 협상,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수익 모델 논의가 굉장히 빠르고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큰 은행들은 원래 대놓고 움직이진 않습니다. 조용하게 인프라부터 깔고 준비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리플 홀더분들이 버텨온 시간이 그냥 고통의 시간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길고 지독한 하락장 속에서 끝까지 물량을 놓지 않는 사람한테 이제야 조금씩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지금 리플 주변은 예전의 상승장과는 아예 판 크기가 다릅니다. 차트만 보면 눌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펀더멘털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묵직하게 쌓여 있습니다. 다들 1순위의 재료로 XRP 현물 ETF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그림은 그 뒤에 있습니다. 월가의 공룡인 블랙록이 앞으로 3개월에서 12개월 안에 ETF의 전반을 토큰화하겠다고 못 박은 부분, 저는 이게 훨씬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 말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펀드든 결국에는 블록체인의 레일의 위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급의 기간이 기한까지 박아서 말했으면 이미 검토 단계는 끝난 겁니다. 실행 버튼이 눌린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트코인 ETF의 승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도권 자금줄이 열리자 비트코인은 시장의 상식을 박살내면서 뛰어 올랐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자금은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개미 수급하고는 차원이 다른 규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블랙록이 당장 XRP를 쓸어 담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XRP 같은 자산이 반드시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생태계 자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실물 자산이 온체인으로 올라오면 필요한 건 단 3가지입니다. 호환성, 유동성, 그리고 빠른 결제입니다. 이 3가지만 붙여놓으면 결국에는 리플이 왜 자꾸 언급이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의 금이라면 리플은 금융망을 돌리는 혈관에 가깝습니다. 해외 송금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아직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는 비싸고 과정은 복잡합니다. 리플이 파고드는 자리는 바로 이 낡고 비효율적인 틈입니다. 이 시장은 작지 않습니다. 매우 큽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XRP의 ETF의 발행사인 비트와이즈가 1억 9천만 개가 넘는 XRP의 물량을 락업해둔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건 오늘 내일 던질 단타의 물량은 아닙니다. 시장의 유동성에서 아예 빠져있는 물량입니다. 시야를 길게 두고 세팅했다는 뜻입니다. 서클이나 코인베이스도 예전엔 규제를 방패 삼아서 자기들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몸집을 키웠습니다. 비트와이즈와 리플도 비슷합니다. 버티고 막아내고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벽이 방어막이 아닌 발사대가 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리플 팀은 어떨까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수년 동안의 리플의 행보를 보면 리플 팀은 코인 하나를 띄어서 한탕 치려는 팀처럼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월가의 금융의 엘리트처럼 무서울 만큼 계산적으로 움직였죠. 현재 전 세계에 60개국 이상의 글로벌 금융의 라이센스를 확보를 했고, 최근에는 미국 통화감독청 쪽 연방은행 라이센스 관련해서 조건부로 승인까지 언급될 정도로 제도권의 안쪽으로 매우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코인 회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거의 금융의 인프라에 기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금융판의 핵심 멘탈은 분명합니다. RWA, 일명 실물 자산의 토크나입니다. 부동산, 채권, 현금성 자산까지 온체인으로 옮겨서 굴리겠다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리플은 이 판에서 구경꾼이 아닌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RLUSD가 있습니다. 런칭한 지 반년 만에 시총 5억 달러를 뚫더니 지금은 1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순위도 빠르게 치고 올라왔죠. 전문가들은 지금 약 2,500달러 규모인 스테이블 시장이 앞으로 몇 년 안에 2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장이 커지면 리플의 생태계도 같이 커집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XRP가 왜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리플 생태계에는 오토 브리징의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자산을 수합하든 XRP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길을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RLUSD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XRP의 쓰임도 같이 늘어납니다. 거래가 많아질수록 XRP는 더 자주 필요해지고 트랜잭션이 쌓일수록 소각도 일어납니다. 지금 RLUSD의 물량의 약 38%가 여전히 이더리움의 체인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수수료도 싸고 전송도 빠른 리플 메인넷 쪽으로 옮겨오기 시작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XRP의 소각 속도도 달라지고 생태계 체감 속도도 달라집니다. 게다가 현재 XRP의 지갑의 수도 이미 6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이 닷컴 버블 이후에 아마존이 밑바닥에서 인프라를 깔던 시기와도 조금 닮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주가만 보고서 비웃었지만 아마존은 물류와 클라우드라는 진짜 기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가격을 다시 매겼습니다. XRP도 비슷합니다. 국경 간의 결제망, 기간용 레일, 자산의 토크나 유동성 연결 구조, 이러한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에 시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가격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가격이 아닌 이 자산이 어디까지 끼어들고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지금 XRP 1000개면 대략적으로 1300달러, 하나로 170만원 안팎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15만 달러 선에서 버텨주고서 XRP ETF의 모멘텀이 제대로 붙게 되면 5달러 구간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0개는 5000달러, 하나로 약 650만원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25만 달러를 돌파하고 RLUSD의 확장과 소각의 구조까지 함께 맞물리면 9달러도 마냥 허황된 숫자라고만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0개는 9,000달러, 하나로 1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 예언이 아닌 그 가격을 떠받칠 구조가 생기고 있느냐입니다. 저는 지금의 그 구조가 꽤 빠르게 깔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코인판에는 100%는 없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블랙록은 자산을 온체인에 올리겠다고 선언했고, 비트와이즈는 물량을 잠가두고 있고, 은행들은 파트너십을 늘리고 있고, 규제는 풀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혼돈이 아닌 세팅일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세팅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1.3달러의 구간이 나중에 돌아보면 엄청난 분기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끝났다고 말하던 자리, 다들 지쳐서 던지던 자리, 바로 그 구간이 가장 값진 자리로 기억되는 경우가 시장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리플은 가볍게 볼 수 있는 코인은 아닙니다. 예전처럼 밈코인으로 소비하고 끝날 자산도 아닙니다. 금융 인프라의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의 안에서 다시 봐야 되는 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남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포지션을 잡을 겁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다음의 퍼즐로 넘어가야 됩니다. 트럼프의 가문이 비트코인 사업에 전면에 나섰는지, 그들이 지금 뭘 선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의 수순이 어디로 향할지 이제부터 돈이 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트럼프가 계획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하신 구독자 여러분, 이제는 진짜 돈이 되는 핵심의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로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 로고는 이 자체보다는 로고 위에 인물의 사진이 있어야지만 더욱더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 폭발적인 상승의 선봉이 서 있는 존재, 바로 트럼프 가문이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로고입니다. 거대한 사이클이 엄청난 결과를 내기 전에 지금 저평가된 코인들을 선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설계 중인 그 은밀한 계획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대통령입니다. 암호화폐 전략의 비축에 서명하기까지 하면서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모아서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일가 측에서는 비트코인의 최고의 사업에 손을 뻗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까지도 설립했습니다. 현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스위코인을 담당하면서 그 스위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지난 24년도에 기준으로는 이 스위코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졸업의 코인으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의 랠리를 달리면서 스위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인 배런 트럼프입니다. 24년도 대선 당시에 2m에 가까운 신장으로 아버지의 옆에 서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화제가 됐던 바로 그 청년 기억하시나요? 현재 19세로 뉴욕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배런은 이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형들이 걸어온 부동산과 정치의 길이 아닌 바로 완전히 다른 영역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트럼프 가문의 최연소 자녀가 직접 관여한 프로젝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요. 막내 아들인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슬슬 감이 오실 텐데요.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더욱 중요한 건 트럼프 가문의 공식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여기에 배런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월드 리버티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미국 투자들의 관심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밖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의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기사가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시장이 사실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자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한 트럼프, 그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고 트럼프가 만든 암호화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회사의 고문이자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암호화폐 회사들이 당연히 줄을 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 시장에서 이 코인을 기다리고 있고 향후 주목받을 만큼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당일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는 것을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인증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배런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하실 테니까요. 고정 댓글에 현재 문자 보내기 링크 아니면 아래쪽에 PC로 작성할 수 있는 설문 작성 링크 2개가 있습니다.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기 링크를 눌러주신 후에 자동으로 작성이 된 내용은 모두 지우고서 6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기 말고 설문 작성이 편하신 분들은 설문 작성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하게 작성하신 후에 제일 아래쪽에 코인 순삭, 배런 이렇게 정확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까지도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런 코인은 금액이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10만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트럼프 일가의 막내 아들인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코인 순삭 배런이라고 남기시면은 제대로 인증이 불가하니 꼭 링크를 눌러서 남겨주세요.